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후보가 5.18을 기해서 이 헌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중요한 것은요.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고 4년 연임제와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본인과 직계가족 부정부패 범죄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금지한다. 그리고 비상명령 계엄 선포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수사기관 중립기관장 국회 동의를 필수적으로 한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을 폐지하겠다. 또 지방자치권 보장을 헌법기관에 신설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동안 이재명이 이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예전에 아마 중임제 개안을 내놨다가 그냥 흐지부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요. 4년 연임제를 내걸었습니다. 근데 이 4년 연임제와 중임제, 오늘 조금 있어야 이제 그 김문수 후보는 중임제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거든요. 자, 우선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4년 연임과 4년 중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연임제라고 하면은 이제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했다가 재선이 안 되면은 더 이상 출마를 못 하는 거죠. 네네. 그런 의미인 것 같고, 그다음에 4년 중임제라 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사례처럼 네네. 2번까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당선이 되고 첫 번째 임기를 마치고 재선 도전했다가 떨어져도 네. 다음에 한 번 또 도전해서 당선되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딱 이제 2번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최대 2번까지. 근데 연임제는 연달아가서 안 되면 다음에 또 해서 할 수 있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아닙니까? 아마도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4년 연임제를 이재명 후보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추가적인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기로는 4년 연임제라 하면은 연임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더 이상 못 나오는 것이 4년 연임제의 본래적인 의미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요. 오늘 개헌 구상을 이재명 후보가 밝힌 걸 보니까 조금의 반성도 없어요. 왜냐면은 이 87 체제가 수명을 다했다는 징표를 드러낸 게 계엄과 31번의 줄탄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헌법을 개정한다면은 계엄에 관한 헌법 77조하고 탄핵에 관한 헌법 65조를 동시에 고치는 게 순서예요. 그렇죠. 그런데 탄핵에 관한 조항을 고친다는 얘기는 일절 없고, 그다음에 지금 국회가 거대 야당이 192석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데 이 국회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국회의 권한은 강화한다고 하고 있죠. 검찰총장, 방통위원장 등등해서 이 소위 주요 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추가로 받아라. 지금은 인사청문회만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은 더 연성화된 의회 독재를 강화하겠다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개헌 구상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일단요. 제가 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상 제가 딱 보면 이거는 내각 책임제 개헌안 같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이 의회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린 거 아닙니까? 커지죠. 국회도 이 총리도 국회에서 하고 감사원도 국회 가져가고 탄핵권도 그대로 있고 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그 4년 연임제 요거를 조금 뜯어보자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우리 송 변호사께서 이렇게 그게 그거에다 이제 플러스 좀 더 보충을 하면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어떻게 돼 있죠? 네. 세 번 연임 가능해요. 가능하죠. 예. 근데 4번 연임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3번 연임하고 4년 쉬고 4번째가 가능합니다. 아하. 지금 오세훈이 서울시장 4선인 것도 띄엄띄엄 내리 3선한 적은 퐁당. 없어요. 네. 내리 3선한 적은 없지만 이 내리 3연속 3연임 가능하고 4연임은 불가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3연임하고 4년 쉬고 또 3연임하고 4년 쉬고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임이란 이 말이 이게 굉장히 이게 그냥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게 함의가 있군요. 네? 4년 연임제 도입인데 이재명이 몇 해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이거를 얘기를 안 했어요. 저도 그래서 이게 전문을 보고 또 추가적으로 부가 설명이 나온 거 있는지 봤는데 없어요. 그냥 4년 연임제 도입 이거 하나만 나오거든요. 네. 그럼 몇 번까지 연임 가능한 건지 이걸 안 밝혔어요. 지난번 대선 때는 중임제라고 그랬어요. 중임제라고 했어요. 네. 저도 근데 이번에는 기억납니다. 연임으로 바꿨어요. 연임으로 바꿨어요. 그게 이제 결국은 아까 이제 지원님 설명에 따르면
두 번 하고 난 다음에 네. 또 한 번 쉬고 또 두 번 할 수도 있는. 그렇죠. 뭐 그 가능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까지 그게 가능한지 이거를 좀 얘기를 해야 돼요. 미국의 경우에는 4년 중임제죠. 중임제죠. 딱 두 번밖에 못 하죠. 그리고 딱 2회. 이제 그 루즈벨트의 그 폐해가 발생하면서 네. 수정헌법에서 딱 2회. 네. 연달아 하든 뭐 퐁당하든. 퐁당하든 딱 두 번만으로 끝나는 걸로. 음흠. 예. 근데 이재명이 4년 연임제라는 거는 4년으로 몇 번 한다 이 말이 없어요, 지금. 네. 그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의회 권력은 강화만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개헌안일 수가 있어요. 아하.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지금 러시아가 보면 푸틴이 하다가 메드베데프한테 메드베데프 넘겨주고 섭정하다가 그다음 또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든 게 물론 뭐 지금 보면 이제 이 헌법안은 사실은 지금 만약 이재명이 집권하게 되면 이재명은 그냥 지금 있는 대로 다 갑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연임의 이 의미가 결국은 이게 뭔가 민주당이 자기들이 뭔가 계속적으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길을 터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확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오늘 개헌구상 발표한 전문이 한겨레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몇 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는지 그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설마 상식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에 공론장에서 논의되어 온 개헌의 방향은 4년 중임제니까 네. 그럼 이것을 중임제라고 하지 않고 연임제라고 표현을 했다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연임제라고 연임이 안 하는데? 되면은 다시 못 나오는 걸로 이해를 해야 맞는데 네. 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나온 공식적인 발표문에는 그런 얘기가 없죠. 자, 더군다나 이게 지금 국회가 이번에 아까도 지적했지만 국회가 그동안 탄핵이 되면 우리나라는 업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자.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게 단지 그 어떤 그 사람의 진짜 탄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업무 정지를 위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31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보면 뭐 전부 다 사실은 전부 다 윤 대통령 빼놓고는 다 기각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탄핵을 하더라도 그 심판 날 때까지 업무는 계속된다. 뭐 이걸로 바꿔야 되는 여론이 많았는데 네.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국무총리도 국회 추천이 있어야지만이 국무총리를 할 수가 있고 네. 감사원을 또 국회로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럼 또 마음대로 이제 그냥 자기들 다수당 이용해서 또 할 수도 있다든지. 그렇죠. 그냥 국회의 권력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국회의원은 탄핵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불체포 특권 없애지도 않고 예. 심지어 불체포 특권도 안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거는 국회의 어떤 권한을 완전히 비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럼 대통령은 뭐 제가 볼 때는 별 권한이 없네요. 네, 이거대로 하면 그래요. 이거대로 하면은 국회 권한은 계속 커지고 국회 권한에서 줄어드는 게 1도 없거든요. 지금 네. 보면 그래갖고 지금 김문수 후보가 여기에 대한 걸로 지금 뭐 새로 뭐 내놨어요. 네. 내놨는데 이제 한번 볼까요? 예,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과 불소추 특권 이것도 폐지하자. 그리고 대통령에게 주어진 그 불소추 특권 헌법 84조. 지금 보니까 이제 임기 단축 개헌 요거 이제 그 뭐 3년만 하겠다는 한동훈 전 거죠. 대표가 하는 거죠. 한동훈 그거를 받았어요. 네네. 3년만 하고 끝내겠다. 이게 첫째고요. 그 좀 내려보세요. 둘째는 4년 중임이라고 돼 있죠. 중임이라고 저건 돼 있죠. 직선제 개헌. 뭐 당연히 뭐 4년 저 대통령은 직선제죠. 그다음에 셋째가 불소추 특권 폐지죠. 그리고 이제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 헌법상의 특권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하고 국회의원의 특권 2개죠.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이 특권 3개를 다 폐지를 하자. 뭐 이거고요. 그 밑에 국회 개혁도 동그라미 2 볼까요? 뭐 국민 소환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탄핵 제도가 있는데 국회의원에서는 탄핵 제도가 없잖아요. 탄핵 소추제.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 또 지방의원들도 주민 소환제가 있어요. 주민 소환 투표를 통해서 끌어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의원을 그럼 같은 방식으로 하자. 국민 소환제 도입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그 유권자들의 견제 정치를 갖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제가 좀 아쉬운 거는 3번 있잖아요. 동그라미. 국회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적절한 견제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게 좀 밋밋해요. 그렇죠. 저기서 탄핵 소추권 오남용에 대해서 뭐 그래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바로 직무정지가 되는 게 아니라 뭐 헌법재판부 최종 결론 날 때까지 직무는 유지된다든가 맞아요. 예. 뭐 최소한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좀 제시했었어야 되는데 솔직히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양측의 헌법 개정을 냈지만 사실상 뭐 이재명이 본인이 뭐 이제 당선되고 나면 글쎄 뭐 이거 논의를 할까 싶습니다. 이재명 개헌 구상에서요 굉장히 언어 도단에 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요건 꼭 좀 짚고 갈게요. 보면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하면서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시대가 열리면은요 진짜 문제가 되는 건 거부권이 아니에요. 네. 민주당이 다 지금 이재명 맞춤형 법률안들을 통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부권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적용을 받고 혜택을 받는 종류의 법률들은 제정하지 못하게 한다. 뭐 그런 방향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런데 거부권을 가지고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개헌을 한다면은 헌법 84조 지금 그 논란의 대통령 불소추특권 관련해서 네. 대통령이 재임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공판 절차는 정지되지 않는다. 그렇죠. 헌법에 못 받겠다고 해야죠. 그게 개헌을 올바르게 대하는 태도고 공정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재명 후보에게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결론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보면 이제 수사기관 그다음에 이제 검찰의 영장 청구 포기, 그러니까 공수처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전부 다 여기를 국회의 동의로 바꾸자는 거예요. 이게 보면 결국 지금 민주당이 자기들이 이제 해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사실 이 자기들이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국회 동의제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참 저는 보면 지금 현재의 어떤 자기들의 문제. 근데 이게 만약에 상황이 말이죠.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과반 훨씬 넘을 수가 있잖아요. 네, 3년 후 총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양날의 칼이에요. 뭐 이대로 이재명이 오늘 제안한 대로 뭐 개헌이 될지 안 될지 그거 알 수가 없고 꼭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지만 설령 그렇게 된다 한들 3년 후에 이게 의회 권력이 뒤집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자기한테 칼이 될 수가 있는 칼이 될 거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보면 이게 사실 대통령제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이제 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주는 내각 책임제적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은 정말 신성불가침의 자리가 되는 게 아닌가. 국회의원 되면 탄핵도 안 돼요. 국민 소환제도 없어요. 지금 이재명의 말뜻 따르면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감사원에 그 감사도 시킬 수 있고 국회 밑에다 감사원 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건드린다는 있죠. 이야기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야말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불멸의 신성 불가침의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도대체 이런 개헌이 된다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찬성하실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사실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용어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관심을 기울이고 또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듣고 정보를 수집하고 하지 않으면은 대충 좋은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어벤져스 전략회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 책무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거나 이 개헌안을 냈습니다만은 글쎄 뭐 얼마나 의지가 있고 또 내용도 보면 굉장히 좀 개혁되는 측면들이 많은 것 같고 자기들이 행사한 거는 뭐 전혀 이 변함이고 더군다나 이재명은 본인 임기는 그냥 이대로 그냥 다 권한을 갖고 가겠다. 딱 이런 겁니다. 뭐 지금 김문수 후보처럼 내가 뭐 이 임기 3년을 줄이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은 그냥 다 하고 임기 5년. 임기 5년 하고 네. 그 다음부터 뭐 하자 뭐 이런 거이지 않겠습니까? 참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볼 때는 뭐 별 실효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